정말 상식에 통하는 사회, 이런 정의로운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졸업하고서 취준생인데 취업난이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기를 많이 낳고 우리나라 자원이 없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나라가 부강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항상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호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탁드립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게,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바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두리, 박준성,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등을 3대 적폐로 규정하며 조속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일촌 직계 혈족 등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지난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사람 중 80.17%가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신청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가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1에서 6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선별적 복지 혜택이라는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가 제한되었고 혼자 활동하기 힘들어 활동보조인이 필요함에도 등급 기준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구 시립희망원 거주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수용시설의 문제점도 사회 전체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기반이 갖춰져야 하지만 그동안 탈시설을 위한 정책은 미비했습니다. 이렇듯 장애계는 3대 적폐 폐지와 이에 필요한 장애인 예산 확대를 위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꾸준히 대규모 선전전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장애계 요구를 담은 정책 요구안을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장애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장애가 빈곤을 부르고 차별과 소외를 낳는 낡은 대한민국, 장애인에게 더 혹독한 비정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며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최종 목표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5대 공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 복지를 바라는 기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 정책입니다. 문 대통령은 노인 빈곤율 완화와 노인 의료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2명 중 1명이 빈곤층입니다. 이는 OECD 가입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빈곤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542만 명 중 치매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약 39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치매에 대한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 부담 상한제, 치매 지원센터 증설 등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 치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접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린이와 여성, 청년 정책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양육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급여의 8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 기준 40%까지 임기 내에 확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여성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며 성별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위 자신을 흙수저라 부르며 돈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M포 세대를 위한 청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군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청년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대통령들과 달리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선 직후 바로 대통령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임기는 5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약속했던 복지 정책과 제도로 무너진 한국 사회 복지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황연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선거마다 공약만큼이나 장애계에서는 투표소 접근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동약자들이 마음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투표를 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찾은 황인현 씨.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갔지만 황 씨는 그곳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투표소는 3층에 마련돼 있지만 해당 투표소에는 승강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표소 관계자는 1층에 마련된 임시 기표대 이용을 권했지만 황 씨는 비장애인들처럼 직접 본인 인증을 받고 기표를 한 뒤 기표함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 우리가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요. 예. 대신에 여기다 기표소를 만들었거든요. 예, 아니, 엎으실 수 있어요? 아니, 업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이거를 들어가지고 요거를 들어서 이거 자체를 아니 이게 우리가 먹는데 어디 불리해요. 아 그래? 결국 황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전용 차량을 통해 승강기가 있는 사전투표소로 이동했고 투표하러 나온 지 140분 만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직접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전투표 기간 승강기 없는 투표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부족 등으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2017 대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 휠체어 이용인은 전동 휠체어에서 내려 2층 사전투표소 앞까지 기어 올라가며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424곳 중 40% 정도인 160곳은 2층 이상 또는 지하로 계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승강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가 아닌 승강기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며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비장애인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끔 그 사전 투표소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임시 기표대를 사용할 경우 비밀 보장이 당사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이 지역사회 투표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선거철마다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한 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인지 지역마다 가정의 달 기념 행사나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노래로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가슴 따뜻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흥겨운 노랫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정성껏 마련한 선물과 카네이션을 받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노래한 것이 제일 재밌었어요. 춤도 추고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25년째 음악을 통해 사랑을 전해온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이 어버이날을 맞아 특집 공연으로 벨리댄스와 트로트 등 신명나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다 좋아하셔요. 기다려주시기도 하시고 오시면 오빠 그러면서 막 왔냐고 그러시고 힘드시고 좀 어려운 중에 더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그분들의 그 고마움.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은 지역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공무원과 주부 등으로 결성돼 프로공연단 못지않습니다. 힘은 들지만은 이렇게 각 시설의 원생들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또 끝날 때마다 손을 잡고 언제 또 오시냐고 하기에 우리가 그게 힘입어서 함께 이렇게 열심히 단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노래로 사랑과 행복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제23회 경북 어린이의 날 큰 잔치를 안동에서 개최했습니다. 경북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어린이의 날 행사에서는 어린이 헌장 낭독과 모범 어린이 표창, 축하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경상북도는 제95회 어린이의 날을 맞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이번 행사가 꿈과 희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이 예술 작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스라엘 장애 어린이들이 그린 작품들이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기획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명아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서울의 이음센터까지 특별한 그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 명예대사들과 그림으로 소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스라엘 장애 어린이 재단인 일란의 학생과 졸업생들의 그림이 소개됩니다. 예술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예술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에 전시되는 이스라엘 장애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서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 명예대사들 전시는 서울 이음센터에서 오는 21일까지, 부산 시립미술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실버 인권 아카데미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장소인 일제강점기 우리 노인들의 인권이 짓밟혔던 광명 동굴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조모 씨는 노인 인권과 나눔의 집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02-2625-934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달 27일 자연체험학교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24명의 어린이는 담당 교사, 자원봉사자와 함께 염소 먹이주기 체험, 레일 썰매 타기, 트랙터 마차 타기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통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 협동심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을 쉽게 이해하고 아이들 스스로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041-545-7727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접근성을 증대할 수 있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부모 교육과 자조 모임을 통해서 학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양육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며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02-2643-0808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쉼표 합창단이 디지털 싱글 앨범 Have a Good Time을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표합니다. 쉼표 합창단은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질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합창단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장애청소년 예술 발전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제10회 전국 장애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경영부문은 전통 악기 연주와 서양 악기 연주 등 총 6개 분야로 나뉘며 오는 7월 2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참가자 모집은 다음 달 20일까지 각 부문별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6일까지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위한 6만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교육과 훈련, 책임보험, 소방, 전기가스 안전관리, 건강관리 대책 등입니다. 전주시가 보행 중 장애물을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장애인용 스마트 지팡이 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한 인권보호용 스마트 지팡이는 아주 작게 제작되거나 손목이나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를 활용한 제품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 한 자원봉사단체가 청주시청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재활 의료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 물품은 청주시 보건소를 통해 앞으로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 중 재활 의료 물품 우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경시가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전국에서 약 25만여 명이 참가해 진행됐으며 전 세계 30여 개국 외교사절단과 외국인 등이 함께했습니다. 축제에서는 찻사발 그림 그리기 체험 행사와 문경시 특산물 판매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5월 1일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9일까지 긴 연휴를 보낸 분들 많으시죠? 저도 연휴 기간 동안 부산에 가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긴 연휴를 즐기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땐 반신욕이나 조격으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다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더 피곤해지기만 하니까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같이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에는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챙겨 먹으면 좋은데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니 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평소보다 잠을 2시간 정도 일찍 자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엔 TV나 스마트폰은 보지 마시고요. 자기 전에 보시면 오히려 잠이 안 와서 평소보다 더 늦게 잘 수 있어요. 이번에 알려드린 연휴 후유증 이기는 방법들 잘 알아두시고요. 활기찬 일상 보내세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5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토록 장애계가 주장해온 부양 의무자 기준과 장애 등급제 폐지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